제 남편은 원래 여자들과 말도 잘하고 잘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혼내서 이젠 안 그래요. 특히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편이 저보다 어린 여자랑 놀면 왕짜증이 나요. 저의 이 심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 20대 어린 여자한테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계속 이래도 괜찮은가요? 20대 여자, 특히 예쁜 여자들 싫어하는 마음 없앨 수도 있나요? 네. 일단 이게 질투입니다. 이게 질투. 그럼 질투는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죠.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번식 전력과 남자의 번식 전력은 다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곳에 유전자를 뿌리고 다녀야 돼요. 가능한 많은 곳에. 여성은요, 가능한 괜찮은 놈을 하나 붙잡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100명이라도 100명의 아이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아이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사람이 딴 데 떠나갈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들은 생물학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진화적으로 무엇이 발달했냐면 성욕이 발달했어요. 여성의 높은 성욕은 남자를 붙잡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 유전자를 뿌리도록 진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여자는 많은 남자가 있어도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 하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결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하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 곁에 떠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질투라는 게 생긴다. 이 남자가 떠나가면 안 되잖아. 이 남자가 다른 젊은 여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질투가 생긴다. 불안감이 생긴다요. 지금 이 질문자께서는 이런 생물학적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함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남자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되지 않을까요? 막말로 내 남자가 20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능력 있는 여자야. 막말로 내가 20대 남자도 꼬실 수 있어. 20대 남자도 내 거로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남편이 20대 여자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죠. 내가 20대 남자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남자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중년의 남자를 내 거로 왜 못 만들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여성들은 발달된 게 성욕입니다. 성욕. 그래서 성욕이 커져야 돼요. 성욕이 커지고 이 섹슈얼리티가 막 넘쳐 흘러야 돼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욕구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눈이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갈 것을 불안해하는 마음보다 남편이 내가 20대 남자를 꼬실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 입장에서 내 부인은 내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분명히 20대 남자를 꼬실 것 같아. 분명히 이 여자는 내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분명히 나보다 더 젊고 싱싱한 애를 꼬셔가지고 남편감으로 데리고 올지도 몰라. 이 불안감을 남편이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남편이 20대 여자한테 눈을 안 돌립니다. 그래야만 아내분의 불안감이 사라져요. 지금 아내분이 남편이 20대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안하다, 이 마음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인 일반 포유류 전체예요. 일반 포유류 전체의 불안감과 질투심이고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은 여성이 성욕이 발달됐다. 그 성욕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 눈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남자에게도. 그렇다고 일부러 바람둥이가 되세요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만큼 욕구와 욕망과 궁금증과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편이 내 부인이 나 없으면 젊은 애 꼬셔가지고 남편으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될 정도로 아내분이 맘 놓고 사셔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욕구는 어떻게 높입니까? 라고 하면 잠자리에서 잊지 못할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이란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 강의 들어보신 분 중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내 사고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 말씀대로 제 뇌구조만 바꿨더니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후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내분의 뇌구조가 그런 식으로 남편이 불안할 정도로 아내분의 뇌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그 잠자리에서 잊지 못할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강의 추천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우울증이 왔습니다. 8개월째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인데 아직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가 고3 중2인데 입시 끝나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2 남자아이가 또 걱정이라 제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입시가 끝나면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이라 별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는 악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악마같이 안 느껴지더라도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우리 남편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이혼할 거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헤어지고자 하는 동기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럼 남편이 미워 보여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혼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아이 입시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로우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셔라. 입시 끝나고 이혼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하셔라. 아니면 별거라도 하셔라. 대신 중2 남자아이가 걱정이라고 했죠. 그거 본인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둘째가 나에게 엄마 이혼해가지고 편모 가정에 살아서 인생이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마저 감수하셔야 돼요. 왜? 이혼을 결정한 건 아내분이에요.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이혼하자면 남편 나쁜 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혼을 결정하신 건 아내분입니다. 그래서 중2 남자아이가 어떤 상황에 나중에 놓이더라도 그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그거를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기 싫습니다. 전 내 아이 상처받기 싫어요. 그럼 뭘 감수하셔야 되냐? 바람핀 남편을 사랑하겠다라고 남편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바람핀 남편인데 내가 이혼 안 하고 이 남자가 바람 다시는 안 나게 내가 단돌이 잘해서 내가 이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이혼을 하자니 내 아이가 걸리고 남편하고 살자니 남편이 밉고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분이 힘드신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더블 바인드 걸렸다, 이중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안 우울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하자니 아이가 걸리고 살자니 남편이 바람난 게 밉고 그럴 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이혼을 하고 아이가 상처받을 것까지 내가 다 감수하겠다. 또 뭐 경제적이든 뭐든 이혼한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바람핀 남편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사랑할래. 나 이 사람하고 옛날처럼 살지 않고 더 잘 살 거야 라고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안 하시면은 이거는 남편이 바람 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내분이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혼하시면 돼요. 그 이후의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 감당하기 싫어. 그럼 바람핀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미워하고 살면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책임지기 싫어. 그럼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으면.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 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으며 내 남편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선택부터 하시고 본인의 삶부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 겁니까? 이혼이십니까? 화합이십니까? 어떤 쪽으로도 가시든지 본인의 삶부터 책임지세요.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다 책임지시면 됩니다. 남편하고 살려면 남편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혼을 하려면은 내 아이를 더 케어하고 또 좋은 엄마가 되고 아이한테 상처 안 주려는 그런 노력을 또 감수해야 되고 본인이 선택해서 다 책임지셔야 돼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되는 법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구속에 잘 빠지시는 분들은요.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어느 쪽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이쪽에 괴로움이 있을 것 같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괴로움이 있을 것 같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힘들고 저래도 안 힘들면 되잖아요. 이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남편하고 살아도 힘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지셔라. 이혼을 하고 나서 삶이든 남편하고 사는 삶이든. 그리고 두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철 멘탈 되는 법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힘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편이 성관계 할 때마다 저에게 당신이 태어나서 처음 성관계 했을 때가 상상돼서 너무 질투나는데 그런 상상을 하면 흥분된다. 처음 언제 어디에서 했느냐 얘기해달라. 당신 왜 그렇게 섹스를 잘하냐? 이런 얘기를 매번 반복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남편 말고 성관계 해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경험도 많지도 않은데
섹스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열심히 유튜브나 책 보고 섹스 공부를 하거든요. 왜 제가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내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남편분이 당신은 성경험이 많지? 라고 물어보는 건 당신은 성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당신은 성관계를 많이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은 왜 이렇게 섹스를 잘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은 성관계가 많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남편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야한 여자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야한 여자를.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마른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들은 좀 살집이 있고 좀 통통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키가 작은 여자를 좋아하고요. 어떤 남자는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해요. 어떤 남자는 성관계 경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관계 경험이 적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남편분은 아내분이 좀 야한 여자였음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에서 야한 여자 연기를 하더라도 좀 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취향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불안이 별로 없어요. 분리불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거나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좀 당신이 언제 처음 섹스했어? 그거 얘기해줘. 너 왜 이렇게 섹스를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아내분께서 좀 더 야한 여자가 되길 기대하고 계시고 아내분의 야한 모습을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지 취향이에요, 취향.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편분이 그것을 궁금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내분이 야한 여자이길 바라는 걸 불편해하는 아내분이 문제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남편분이 당신이 이렇게 섹스를 잘해? 언제 처음 섹스했어? 그런 생각하면 흥분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지금 질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네. 지금 아내분이 이런 질문을 주신다는 건 남편이 나를 야하게 보는 것이 불편하신 거예요. 야하게 보는 게 불편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야한 여자 좋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침대 속에서, 여자가 너무 야하면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또는 성경험이 많은 여성은 남자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또는 성적으로 개방적이면은 남자들이 나의 정절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을 하고 또는 나를 좀 구속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수의 남성들은요, 야한 여자 좋아해요. 그 여자의 과거가 어찌 되었던, 침대 속에서는 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양귀비, 이런 거를 꿈꾸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내분께서는 그걸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남편은 야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내 아내가 그런 여자가 되었으면 바라는 것인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야해지는 거 싫어. 나는 야하면은 남자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 이 남자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성경험이 많은 여자는 정말 이상한 여자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겁니다. 네. 자, 아내분, 남편분에게는요, 야한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네. 마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른 여자가 좋은 여자고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통통한 여자가 좋은 여자죠. 키 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키 큰 여자가 좋은 여자고요. 키가 작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키가 작은 여자가 좋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편분은 야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내분이 야한 여자가 되면요, 그냥 좋은 여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야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남성성 없는 남편을 남자답게 만드는 방법은요. 좀 이게 고차원적 질문이 왔네요. 남성성 없는 남편을 남자답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의 이치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빛이 있어야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어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건 뭐가 있어야 이루어져요? 낮은 게 있어야 이루어지죠.
낮은 건 뭐가 있어야 이루어집니까? 높은 게 있어야 이루어지죠. 가까운 거는 뭐가 있으니까 있어요? 멀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가깝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교 1등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전교 꼴찌도 있다. 네. 이런 것처럼 모든 개념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남성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가 강해져야 됩니까? 내 여성성이 강해지면 남편의 남성성도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둠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네. 어둠을 강하게 하려면요, 빛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어둠이 더 강해집니다. 네. 차가운 걸 더 차갑게 느끼게 만들려면요, 뜨거운 걸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움이 더 차가워집니다. 남편분이 남성성이 없다, 그럼 아내분이 더 여자다운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물학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개념 차이는 생식 능력과 생식 방법과 생식 기관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식에 대한 방법이 심리적인 내 뇌 구조도 바꿔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번식 전략의 차이가 남녀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식 전략의 차이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남자의 번식 전략은 뭐다? 남자는요, 유전자를 가능한 한 많은 곳에 퍼뜨리는 게 그들의 번식 전략이에요. 예. 남자는 자기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린다. 이게 그들의 번식 전략입니다. 가능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린다. 이게 남자의 번식 전략이고, 여자의 번식 전략은 뭐냐면요, 여러 유전자 중에 가장 좋은 놈을 고른다. 이게 여자의 번식 전략입니다. 그러면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능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싶은 사람들이 남성성이 강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질문을 드린 아내분에게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남편분의 남성성이 강해진다면 가능한 많은 곳에 씨를 뿌리고 다니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그 욕구가 넘치는 사람들이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남성성을 강하게 하려면 내가 여성성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쪽은 완전히 남자라고 해볼게요. 이쪽은 완전히 여자라고 해볼게요. 근데 남편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쯤에 들어와 있어. 나는 여자 쪽에 요만큼 들어와 있는 거야. 둘 사이가 더 멀어져야 남성성이 강해지고 남성성이 강해지고 여성성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상대적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더 여성스러워져야 되는데, 여성스러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강하고 돈 많고 섹시하고 이런 남자를 탐내는 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수용하시겠습니까? 즉 아내분도 바람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남편보다 더 남자답고, 내 남편보다 더 돈 많고, 내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이런 남자가 나오면 나 배우자를 갈아치우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먹고 바람도 필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내가 여성성이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여성성이에요. 다른 게 여성성이 아니라. 네. 지고지순한 여자는 여성성이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한 남자만 바라보고 계속 사는 여자는 여성성이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여성성이 강하다는 거, 내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있으면 남자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아내분이 그렇게 되셔야 남편분이 남자다운 남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왜?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알았어. 네가 원하는 만큼 큰 남자가 될게. 이럴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다 수용돼야 돼요. 첫째, 내 남편이 생물학적으로 여러 곳에 번식을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져도 괜찮은가? 두 번째, 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더 괜찮은 남자를 쫓아갈 수 있는 욕구를 가져도 괜찮은가? 이게 수용이 돼야만 내가 변하면서 남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용이 안 되면요, 그냥 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 남편이 꼭 남성성이 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바람은 안 피고 좋잖아. 오히려 좀 데리고서 이런 사람들 좀 데리고 살기 편해. 또 나중에 좀 나이 들다 보면 약간 좀 언니랑 사는 것 같아. 약간 좀 언니. 왜 여자들 나이 들면 왜 언니들하고 친해지잖아요. 이런 남자들이 또 좀 다정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아유 저 사람이 사내답지 못해 이런 욕구만 딱 내려놓고 좀 언니라고 보고, 남자처럼 생긴 언니야 그렇게 보고 그냥 팔짱 끼고 소풍 다니고 찻집 다니고 이러면 또 하하오고 재밌게 살아요. 예.
약간 언니랑 산다는 느낌으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 전혀 문제 없어요. 남자라고 다 남성성이 강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내분이 좀 이렇게 언니랑 산다는 느낌으로 그냥 사시고 그래도 된다. 근데 그게 난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 그러면 내 남편이 생물학적 남성성이 커지는 걸 내가 수용해야 되고 내가 생물학적 여성성이 커지는 걸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성성을 강화시켜야만 남편이 남성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생긴다.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답변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진화심리학을 공부를 하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튜버들 중에 막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흔들리는가 막 이런 막 연애 강의 막 엄청 하고 막, 그리고 막 외도 강의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외도 강의, 물론 저도 외도 얘기 많이 하지만 공부가 안 돼 있어. 공부가 그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지 진화심리학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없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안 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뇌피셜로 떠든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잖아요. 한 남자만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는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건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여성은요, 좋은 남자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있으면 버리고 가야 돼. 그게 사실 굉장히 여자다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뭐다? 기회만 있으면 막 씨를 뿌리고 다니는 남자들이 그게 남자다운 남자예요. 네. 이 둘이 만났을 때 궁합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이럴 때 궁합이 진짜 좋은 궁합이 됩니다. 예. 근데 여자 쪽이 여성성이 강한데 남자가 남성성이 낮아. 남자가 남성성이 높은데 여자가 여성성이 낮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주인의식을 가져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남자를 지배하고 주인의식을 갖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데, 이게 왜 있나 봤더니 누군가를 책임지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남자한테 책임을 지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남자를 책임지는 저항감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을 선택하는 대상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싶어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선택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남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싶어 하면 남자한테 네가 알아서 날 어떻게 해줘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임의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보고 온 뭐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동화들 보세요. 옛날 동화들 보면 어떠냐면, 미녀가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왕자가 와서 구해줘요. 그럼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백설공주가 7남장이랑 살고 있어.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왕자가 와서 또 구해주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선택은 남자가 한다, 여자는 그냥 왕자를 기다리는 존재다 라고만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인 이치와는 역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들이대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해요. 근데 여성이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들이대는 행동은 그건 멋있다고 한다고. 그런 것처럼 생물학적인 본성과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남성을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냥 왕자를 기다리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헌신하고 왕자님처럼 백마를 타고 오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가만히 지고지순하게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죠. 왕자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래서 날 책임지는 게 왕자 같지 않아. 그럼 또 막 불만 생기고 막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를 선택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남성이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나를 책임져라 라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이거 결혼 생활이라든가 관계에 있어서 주인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여자가 한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펫샵에 가서 애완동물을 삽니다. 그럼 애완동물 사오는 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아플 때 주인이 애완동물을 케어해주죠. 또 애완동물이 배가 고프면 주인이 애완동물한테 밥을 줘요. 애완동물이 뭐 집을 나가려고 그러면 주인이 쫓아가 잡아와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여자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여성성이 억압된 겁니다. 여성성이 억압됐다는 거를 남자로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안 벌어. 처자식을 위해서 물질 투자를 안 해. 처자식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안 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그냥 후진 남자로 그냥 살아. 그러면 그 남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죠.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은 남성성이 억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거기 나오는 남자들 다 보십시오. 열이면 열, 돈 버는 거 싫어합니다. 100%. 근데 거기에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상담사들이나 누군가가 경제 활동하는 걸 좋아해라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면 진화 생물학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해서 그런데 그들이 부인들한테 미움받는 이유는 갖고 싶지 않은 남자라서 그래요. 갖고 싶지 않은 남자. 남성성을 억압한, 경제활동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 왜 부부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 그런 것처럼 여성이라면 남자를 선택하고 성을 선택하고 성 결정권을 가지고 그 남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여성성이란 얘기예요. 이걸 억압하면 남자는 또 그 여자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 숙녀 캠프 가만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불만이 아내가 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아요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프로그램에 남자는 남성성을 억압한 사람들이고 여자는 여성성을 억압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돈 버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나가서 돈 벌었어.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한테 막 짜증내고 애한테 짜증내고 술 먹고 막 난장판 부리고 도박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도박을 하겠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뭐 알아서 해주길 바래. 내가 그 남자를 선택을 했고 내가 그 남자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가 또 싫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각자 여성성과 남성성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둘이 계속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남자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문화적으로 이 선택을 남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위대함에 대한 억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큽니까? 어릴 때 기집애가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여자가 무슨 그냥 여자는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 선택하면 되지. 그냥 상고 가서 빨리 직장 가.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았다고요. 왜 여자는 위대하면 안 됩니까?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는 사람보다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는 위대해질 수 없다 라고 문화 속에서 많이 배우고 컸어요. 예를 들어서 막 형제들이 이렇게 많으면 딸 아들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막내 아들은 막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명문대학교 가야 되고 이런데 딸들은 그냥 시집이나 빨리 가면 되고 그냥 남편만 잘 듣고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함이 억압됐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또한 억압되는 겁니다. 위대함이라는 건요 많은 걸 책임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 일단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내 가정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나라를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학에서 말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왜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면 안 됩니까? 여자는 수신도 못하게 배웠어요. 여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수신도 하면 안 되는 존재를 배워온 거예요. 여자의 몸뚱아리는 남자에게 달려있어요. 여자의 몸과 여자의 안정과 여자의 생활은 뭐든지 남자에게 귀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자는 수신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문화예요. 잘못 배운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 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다. 그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여성성이다. 두 번째는 여성이 위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걸 배워와서 그렇다. 두 가지 때문에 여자들이 주인의식 갖는 걸 힘들어하고 책임지는 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 책임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 즉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먹여 살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성에서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요 사냥 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자도요 경제활동을 했어요. 원시 시대 때도. 뭘 했냐면요 채집을 했어요. 과일 따고 나물 캐고 조개 줍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채집을 했어요.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뭘 해야 돼요? 플러스 알파 사냥감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건 남성성이에요. 그래서 사냥 못하는 남자는 버리셔도 돼요. 사냥 못하는 남자는 버려도 된다. 그럼 사냥 못하는 남자를 책임져야 되냐? 돈 못 버는 남자 책임져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이게 또 예외가 있죠. 내 남편이 평생 잘해왔어. 너무너무 다정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고 내가 존경스러워. 근데 사고가 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남자 매몰차게 또 차는 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절대 그렇다는 아니지만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능한 경제활동하는 걸 왕성하게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 적다는 아닙니다. 돈을 가능한 한 많이 벌면 좋겠지만 경제활동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돈을 적게 벌어도 그 경제활동을 좋아하게 되면
남성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버는 걸 싫어해. 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많은 사람들 있잖아. 또는 뭐 타고난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돈은 뭐 내가 좋은 직업 들어가서 돈은 잘 벌어. 그런데 너무너무 그 일을 힘들어하고 돈 벌기 싫어해. 그럼 또 남성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선택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 잘생긴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거 좋아하는 남자. 그럼 요즘 시대가 많이들 남자가 전업주부 하고 싶어 하고 네. 여자는 밖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성향도 있는데 네. 이럴 부부의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고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호 합의된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의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야.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남성은 직업이 조금 변변치 않아가지고 수입이 좀 적어.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남성 쪽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이 종번식에 유리하잖아요. 내 아이를 키우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자가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겠다까지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남편 안 같아요. 그냥 하인? 뭐 이 정도로 느껴져요. 베이비시터? 네, 요 정도로만 느껴지지 남편같이 이렇게 좀 듬직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한테도 느껴진다라면 상관없어요. 왜 예외 조건은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는 남자가 가정주부를 하고 여자가 경제활동을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인간 본성에 좀 어긋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제1목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족을 이루는 목적은 뭐냐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함이에요. 이 결혼제도가 있는 건 육아에 유리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럼 딩크족도 어떻게 네. 보면 그냥 연애만 하는 거지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뭐 모르고 하는 거네요. 아이를 키우지 않다 그러면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저는 딩크족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동거만 하고 살지. 굳이 왜? 아이 안 낳을 거면 가족을 유지할 이유가 없죠. 아니면 뭐 잘난 남자 잘난 여자를 꺼놓기 위한 수단으로 까을 모를까 그게 네. 아니라면 맞습니다. 그럼 딩크족들도 이제 여자 입장 남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똑같이 가져가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여자가 나를 선택을 하고 여자가 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성성으로 인정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사냥감을 갖고 와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남성성으로 인정하고 그걸 좋아해 줘야 됩니다. 남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딱 가지고 왔어. 그리고 여보 나 사슴도 잡아왔어. 그런데 이거 인정을 안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너만 사회적으로 잘 나가냐 하면서 막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건 남성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여자가 주인의식 갖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은 남성에게 맡겨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여성이 원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냥 손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채집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그거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돼. 그건 자아실현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남성의 경제활동의 왕성함을 여성의 이거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시한다거나 이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정주부면 알바라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 여성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경제적 불안감이, 먹고 사는 불안감. 남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불안감은 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건 태생적으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군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슬라이드 하나를 띄워놓고 자, 여자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이래요. 생물학적으로 의외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당신네들한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네들 다 남자잖아요. 저도 남자고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당신네들 돈 왜 열심히 벌려고 그래요? 왜 진급하려고 그래요? 당신네들 타고난 결핍이 있잖아요. 사랑해줄 여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웃어요. 끄덕끄덕대면서. 남자들이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남자들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생물학적인 동력은 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왕자가 7남장이와 숲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더니 백마탄 공주가 와서 자기를 예뻐해 주더라. 이걸 남자들이 꿈꾸는 거죠. 예.
근데 가정주부들이 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존감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인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또는 돈을 잘 버는 남자를 만나야, 그걸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안정적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또 100% 그 남자한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굶어 죽지 않는 수준에서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해야 자기가 좀 안정적이에요. 든든해. 남편한테 할 소리도 좀 하고, 야 새끼야 꺼져라 이럴 수도 있고, 만나고 나서 아이고 잘못 골랐네 이러면 또 벌릴 수도 있고, 또 남자가 또 상황이 안 돼가지고 경제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 그때 자기가 좀 리커버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결혼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그 개그맨은 답을 그 딸한테 왜? 아빠가 떠나잖아, 세상을. 그럼 너를 책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인생의 결혼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대표님도 따님이 계시는데 네네.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유를 아까 그 개그맨이 딸한테 했던 그 이유가 비슷해요. 부모가 없을 때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자는 자기 뭐 혼자서 보호 못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게 여성 억압적인 문화고 딸을 주눅들게 만드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근데 심리상담사 이경규는 다르게 얘기해요. 여자는 왜 자기 몸 지키면 안 돼요? 왜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란에 제 아내가 사인을 할 거예요. 예, 여자가 보호자예요. 남편 보호자. 왜 여자는 남편을 보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결혼은 선택이지만 연애는 필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가 이루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사회적 기능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아실현이라고 그래요. 내가 심리상담사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겠다, 또는 내가 또는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겠다, 내가 무언가로 사회적 기능을 하겠다. 이 사회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람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라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고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는 원인이라고.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연료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밥이에요. 네, 먹고 살아야 돼요. 밥 없으면 사람 죽죠. 두 번째로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안락하게 살아요. 세 번째가 사회적 존중감이고, 네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냐면 연애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인관계라든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는 거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성 간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이 있어요. 사회심리학 실험인데, 그 배우자를 잃은 노인분들 있잖아요. 10명 대 10명 10대 10 단체 미팅을 해요. 근데 그 전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어떤 수치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막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분들 10대 10 미팅을 해서 연애를 시켜요. 레크레이션도 시키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춤도 추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락을 하면서 같이 연애 감정을 싹 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너무 좋아지시는 거야. 예.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병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살면 병나죠. 그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돈 없으면 병나요. 예, 돈 없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을 걸 잘 못 먹으면 병나요. 굶어 죽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지만 연애는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